김 교수님,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무래도 한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전반에 영향도 미치고 재조정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한 14일 만에 했어요. 네. 그 중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또 끼어들어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만들자는 원칙적인 얘기 외에 네. 뭐 합의된 어떤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이런 대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보는 시각과 우리 문재인 정권이 보는 시각이 너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이게 항상 우리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라는 게 이제 대통령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겹치는 현상이 항상 있는 건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1년 조금 더 남은 거고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가 서로 엇갈리면서 편안하게 4년, 5년을 같이 시작하는 상황이면 처음에 단추를 잘 껴가지고 서로 공조를 해서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하면 신속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에 사실은 뭐 크게 정책의 변화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앞선 4년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 잘못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또 4년 임기의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기적으로 또 더 그런 게,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임기가 시작하면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외교 라인들이, 외교안보 라인이 이렇게 라인업이 형성되는 게 6개월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청문회 거쳐야 되고 임명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6개월 정도 거쳐야 된다고 대충 보기 때문에 1월 달에 취임해서도 이제 6월은 돼야만, 그렇죠, 라인업이 구성이 되면 우리 쪽 사람하고 파트너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한미 간의 어떤 대북 정책의 공조를 이뤄내고 그 공조의 바탕에서 대북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섣부른 욕심이다. 그런 욕심을 아예 제가 볼 때는 낮춰서, 기대를 낮춰서 사고 안 나게, 일단 사고라도 안 나게, 한미 간에 정말 엇박자 안 내고, 그다음에 북한을 잘 관리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사고 안 치게 관리하는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그 한미 간의 어떤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 국면을 정리하는 게 낫지, 뭘 또 해보려고 계속 또 성급한 기대와 굉장히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가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도 또 시간상으로도 지금 스케줄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 않는 게 낫다. 그러니까 미국의 라인업이 형성되려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실상 대선 전에 들어가고 본인은 이제 임기 종말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안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한미 간의 시각차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뭐 보여주기 쇼를 좀 해가지고 뭐 4가지인가 합의해 놓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그것은 없었던 일이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속아왔다. 대북 전략 전체를 재조정해야 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또 방식 자체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밑에서부터 실무적으로 단단히 한 뒤에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하고 이 바이든 정부 시작하는데 일을 같이 해서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도 그 남은 기간 동안 다시 그때 화려했던 2018년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해갖고 또 정상회담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감동도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바이든으로 이 정권 교체를 하면서 트럼프를 다 부인하고 할 때 제일 크게 비난했던 게 바로 김정은과의 거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선 토론 때 보면 바이든 후보가 가장 트럼프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게 김정은과의 회담에 네가 뭘 얻었느냐. 김정은한테 속은 거 아니냐. 네. 김정은은 깡패고 이게 완전히 두목 같은 놈인데 이런 놈하고 뭘 하겠다는 거냐로 굉장히 몰아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하고 그건 북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2018년의 화려한 추억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열심히만 하면 김정은한테 다시 다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또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쳐다보고 있는 목표가 달라서 일단 마주 앉더라도 아까 말씀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 한미 양국이 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본래 미국 민주당의 외교안보의 정책의 그 기본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대화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달리 대화 협상은 중시하는데 그 대화 협상은 반드시 실제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한 대화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트럼프처럼 아무 합의 내용 없이 일단 만나고 보자.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사진 찍고 예. 쫙 폼 잡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어떻게 좀 단판을 지어보자는 생각은 민주당은 그런 외교안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대북 적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인 대화 협상 중시주의자지만 그 대화 협상은 실용적인 결과에 기반한 대화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사실은 쉽게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그 오랜 민주당의 그 실리에 기반한 협상 중시 정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일단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대북 정책과는 좀 엇박자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변수도 김정은이가 이번에 8차 당대 했습니다만 예.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혀 변화가 없고 바이든한테 자기가 고개 숙이고 나올 지금 이유도 없거니와 또 남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대북 정책에서 무슨 또 성과를 한번 내보려고 욕심은 내겠지만 저는 이제는 좀 기대를 접고 이제 하산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들이 지금 정의용 예. 외교부 장관이 취임을 했고 서훈 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네. 국정원장 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사람들이고 네.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만났던 했던 사람들. 사람들이고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주의자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정의용이도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지금 최근에 블링컨하고도 상당히 이견을 보인 게 정의용은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데요. 청문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가 말로만 하면 뭡니까? 실행을 완전히 비핵화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예. 블링컨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래갖고 서로 예. 말 신경전 비슷한 것도 하고 있는데다가 취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쿼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투명성,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옛날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 시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바이든 시대 네. 사람들과 어떤 협상이라든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연목구호 아니냐. 예. 연목구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건데 물고기를 제가 볼 때는 그 인사 자체가 뭐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좀 회전문 인사잖아요. 예. 박지원, 서훈, 정용 다 돌고 돌아서 다 한 바퀴씩 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훈 다 옛날에 국정원장 했다 안보실장 갔고 정용 안보실장 외교부 갔고 박지원 바깥에서 사실상 여당 노릇하다가 국정원장 들어갔고 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뭐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있을 리도 없고,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나물의 그 밥인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생각에 맞추게 돼 있거든요. 예, 안보실장이든 뭐 외교부 장관이든 국정원장이든. 근데 대통령 생각이 뭐 그대로 내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용 장관의 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직도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안테나예요. 대통령이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딸랑이를 하는 그럼요. 거고 딸랑따랑 하는 거예요. 아니, 정용 장관은 노련한 외교부 저기 베테랑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용 장관도 굉장히 그 온건하고 굉장히 그 무해무득한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을 내주기보다는 다 자기가 모시는 분을 맞추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도쿄 8월 올림픽 7월 23일부터 뭐 8월 8일까지 예. 아직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가지고 4차 정상회담을 해야겠다. 그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창일 주일대사도 보내놓고 또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반일 축창가를 부르더니 축창가는 어디다 삶아 먹어버리고 예, 예. 지금은 완전히 일본 눈치만 살살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김정은이를 고리 부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시동을 걸었으니까 예. 아마 또 그것도 이제 화려한 추억이 있으니까 또 이번에 일본 올림픽 갖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미국하고 조율할 시간도 안 맞고 그럴 목표도 틀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김정은이 움직이지 않고, 김정은이 이미 남쪽에 대해서는 너는 이제 끼지 말아라고 정리를 해버린 상태이고, 이번에도 8차 당대회 때 사업총화복으로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사업총화복을 때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혁명 건설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고 최대 주적이 미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 규약까지 바꿔가지고 당 규약에다가 조국 통일 부분에다가 국방력을 강화해서 조국 통일에 기여한다고 해놨어요. 못을 박았어요. 이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던 문구입니다. 그럼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통일을 하고 한다라는 거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비핵화라는 그 유인을 끌어내갖고 다시 뭐 동경올림픽에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고. 그럼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남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남쪽을 믿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의를 보이고 진심을 보이면 김정은이 마음을 열지 않겠느냐. 항상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핵도전이죠. 삶은 소세가리 무슨 특등 머저리 해도 아무 말 않고 그럼요. 옳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참 잘 인내하고 있는데, 그것도 될 상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이미 김정은 머릿속에는 그때 평창 올림픽 때 와가지고 김여정 보내고 해서 트럼프 만나게 한 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로의 단순한 효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을 만난 것이지. 네. 그 효용성이 이미 끝났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갔고, 바이든은 트럼프와 같은 접근 방식이나 대북 정책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문재인하고 아무리 잘 지내봐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문재인한테 손을 내밉니까? 전혀 제가 볼 때는 단 1%의 기대도 저는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진핑이가 좀 도와주면은 남북관계 무슨 돌파구가 열릴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방안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북한한테 쌀도 주고 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시진핑밖에 없으니까 바이든하고는 통화 안 하고 시진핑하고도 먼저 통화하면서 공산당 뭐 예. 창당 100주년을 축하한다 해갖고 미국에서 또 싫은 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이 뭐라 그럴까, 이 구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북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가 선의를 보이면 얘도 마음을 열 거라는 낭만주의적인 접근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이 먼저 주도권을 열심히 하면 미국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 내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중국이 움직이면 김정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은 지금 중국이 움직이면 북한이 움직일 거라는 그 실제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간혹 작동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게 그렇게 크게 작동하지 않았고, 더 큰 문제는요, 지금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일대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다 백지화시키지만 중국 견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어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민주당조차도 미국의 민주당조차도 이번 기회에 중국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하고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잘 보여가지고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움직인다? 지금 미중 관계의 경쟁 구도가 훨씬 더 큰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이 주요 핵심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를 잘 정해서 국가 이익을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북중 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걸 생각해야지 미중 프레임이 있는 데서 자기는 애매한 표정을 갖고 있다가 북중 관계 해보려고 뛰어든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한미일 동맹을 다시 과거처럼 회복해야겠다는 거고 그것은 한국한테 선택을 하라. 그걸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무슨 통화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아시아의 뭐 리치피 이제 동북아로 줄여버렸고 일본은 코너스톤, 그리고 호주에 대해서는 앵커 이렇게 뭐랄까 명명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소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잘 기어라. 현명한 선택을 해라. 그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 외교안보 쪽으로 사실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도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중대한 결정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국하고 잘 지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장하기를 해서 북한을 잘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수없이 많은 시도 속에 다 실패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준비해야 된다. 마침 미중 간에 동아시아에서 이 헤게모니를 놓고 지금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오히려 이런 미중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큰 구도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미중 간에서 미국 편을 확실히 들어서 중국의 힘을 빼가지고 중국의 힘이 완전히 사그라져야 사실 북한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잘 보여서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발상이 역발상입니다. 중국의 힘이 빠져서 중국이 북한의 후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김정은이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체제가 근본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오히려 우리 한국의 국가 이익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중 간의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도할 때 우리가 미국에 같이 편승해서 강대국과 함께 중국을 변화시키고 그 중국의 변화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북한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로 연결되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새로운 한반도의 변화를 우리가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기는 바뀌었고 우리 김근식 교수가 뭐 통일부 장관이 되든가 뭐가 되기는 돼야 할 것 같네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른 무슨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도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뀔 것 아닙니까? 20년 전에 그 틀에 그대로 갇혀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북핵 문제 완전히 바뀌었죠. 미중 관계 완전히 바뀌었죠. 동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 정권 개최되면 반드시 외교안보에서도 물론 국민적인 이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되겠지만 확실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지난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자연했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 있는 외교관들도 밀가루 구하기도 지금 힘들다. 평양도 지금 어렵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1월 달에 8차 노동당 대회를 하더니 뭐 노동당 전원회의를 8일부터 거기는 회의를 맨날 며칠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 뭔 회의를 합니까? 9일날 보니까 대남 대외 부분에 대한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그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래 이제 북한에는 노동당이라는 게 이제 그 일당 독재를 하기 때문에 당대회를 본래 당규약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김정일 때는 그걸 전혀 지키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그랬는데 안 했죠. 김정은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 당대도 5년에 맞춰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대회를 하면 그 5년 동안에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라는 것은 1년에 이제 한 두어 차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회가 5년에 한 번씩 해서 큰 장기적 발전 방향을 내세우면 그 해에 또 당의 세부적인 강론과 세부적인 어떤 인사조치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가장 높은 의결체입니다. 그래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그걸 논의해갖고 또 과제를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내각이 또 한 번 열리고 내각이 열리면 또 각급 기관들도 열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8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가지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세부 과제와 구체적인 조직 인선에 관한 것들도 아마 새롭게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맨날 며칠씩 회의를 하는 것 보니까 옛날부터 말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말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그게 맞네. 회의하면 말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조리 있게 해야 하고. 그럼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이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거 아닌가, 대내적으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압박 작전을 펴면은 뭐 좀 도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ICBM도 한 방 쏴버린다는데 SLBM 그냥 가갖고 저거 하와이에서 한 방 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또 세계를 한번 이렇게 쥐어 흔들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남북 관계도 또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지금 삼중고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힘들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삼중고로 스스로도 그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계획이 완전히 지금 실패 돌아간 자인할 정도인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죽을 바에 한방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도발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발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상대로는 안 합니다. 미국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SLBM에서 뭐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앞에 가서 하는 건 지도도 상상을 못 하고요. 도발을 만약에 정말 이 대목에서는 내가 벼랑 끝 전술에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략적 결단을 걔들이 한다 해도 만만한 남쪽에 대해 갈 겁니다. 우리가 피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령도 어디 서해 우도나 아니면 어디 뭐 이 군사분계선상에서 하지 미국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내년이면 바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에 와서는 북한의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최악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그 도발까지 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 태세를 먼저 정비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 북한이 도발을 막아놓을 수 있는 우리의 태세를 확고하게 갖춰놓으면 우리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지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면 결국 코너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조급하게 만나자, 왜 안 받냐, 내가 줄게 받아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왜 꽃다발 주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닙니까? 우리의 안보만 확실하게 챙겨놓고 저놈들이 우리를 감히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도록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우리식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원칙대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그 안보나 한반도의 통일이 되는데 왜 나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냥 애걸복걸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애걸복걸하지 않고 시간을 우리 편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확고한 안보입니다. 예. 정말 옳은 말씀이고 네. 지난해에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건물인데 그걸 폭파했다는 것은 너 그대로 이제 더 상대 안 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걸 뭐 대포로 안 써도 다행이라는 둥. 정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나 민주당의 이른바 낭만적 감성적 대북주의자들은 그렇게 북한의 실체를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북한의 관념에 맞춰갖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정권 교체 될 때까지는 제발 한미 간에 너무 성급하게 또 과도한 욕심 내지 말고 상황 관리만 좀 하는 정도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서로 이견 노출하지 말고 그리고 내년 정권 교체 이후에 남아있는 바이든 3년 우리 시작되는 임기 5년을 맞춰서 정말 확고한 한미 공조하에서 대북 정책을 좀 탄탄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입니다만 네.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여정이가 2인자가 됐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제가 그래 보니까 정치국위원회에서도 물러나고
뭐 힘은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딴짓을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상 2인자 그다음에 권력의 분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박지원식의 국내 언론 보도용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위원회 가갖고 정보위원도 모아놓고 국정원장에 보고를 하면 정보위 여야 간사가 이제 언론에 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받을 수 있는 단어를 박지원 국정원장은 가장 잘 알죠. 정치를 오래 해가고 그럼요. 기사 플레이 할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단어라도 여러 단어로 쓰면 다 받을 거야. 이게 그 시간에는 다른 모든 정치 한 뉴스를 다 덮을 거야. 라는 걸 압니다. 사실상 2인자, 김정은 권한 유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유임통치 비슷하게 유임통치가 돼, 유임통치.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막 다 알려졌잖아요. 언론한테 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근데 북한을 아는 사람은요, 북한의 수령제에서는 유임통치란 말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김여정이는 김정은의 부서 종속 변수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다 줍니까? 그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박지원의 이 국내 언론용 플레이다.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첩 잡는 수장이 되고 있으니 참 그렇죠. 큰일은 큰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규식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4.7 재보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김규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